오늘은 3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전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이틀 동안에 미국의 FOMC 회의가 끝났습니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놓은 후 미국 증시 3대 지수를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렸습니다. 파월 의장은 경제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올해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금리가 고점을 찍은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미국 경제가 예상한 것처럼 전개되면 올해 특정 시점에 긴축 정책을 되돌리는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연내의 금리 인하에 쐐기를 박은 것입니다. 그는 또 연준 인플레이션 목표 2% 도달이 가능하다고 확신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연준이 이틀에 걸친 FOMC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일부 우려와 달리 올해 3차례 금리 인하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 주가 상승 기폭제 역할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최근 인플레이션 지표가 예상보다 높게 나옴에 따라서 연준이 연내에 2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고 보는 등의 금리 인하 기대가 크게 후퇴했었습니다. 그런데 연준이 올해 3차례 금리 인하 전망을 유지하자 안도 랠리를 벌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인플레이션이 시장의 예상보다 다소 높게 나왔으나 금리 인하 경로를 흔들 정도는 아니라고 연준은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FOMC 결과를 기다리면서 하락 출발했던 미국 증시가 3대 지수들은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된 직후 상승세로 돌아섰다가 다시 상승폭이 좁혀졌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기자회견이 시작되면서부터 다시 상승세가 확대됐습니다. 오늘 모두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 1.03% 상승해서 39,512, 역사적인 4만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S&P 500지수 0.89% 상승 5,224,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3월 1일 5,100을 넘었는데 오늘은 또 사상 최초로 S&P 500지수가 5,200을 넘었습니다. 다우지수 사상 최고 경신했고 S&P 500도 사상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 1.25% 상승하고 16,369, 나스닥 지수도 사상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그동안 많이 떨어졌죠. 근래 1.6% 상승해서 4,788입니다. S&P 500지수 지난 3월 1일 날 올해 3월 1일 처음으로 5,100을 넘었었어요. 근데 또 오늘 3월 21일 새벽입니다. 미국 시간 3월 20일 처음으로 5,200 넘었습니다. 연중으로 보면 현재 다우지수가 4.76% 상승 중, S&P 500은 10.16%, 나스닥 종합지수는 10.86%, 또 구글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대신 대표지수 SOXX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19.01% 상승해요. 그런데 대표 ETF SOXX는 19.08% 상승. 그러니 0.07% 차이죠. 그러니 거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SOXX가 함께 간다고 보면 됩니다. 현재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가장 많이 한 2배 가까이 상승폭이 크죠. 연준의 정책 결정문과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등에서도 시장에 경계감을 줄 만한 요소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어요. 비둘기파적 시장 친화적인 모습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연준은 전반적인 미국 경기에 대해서 인플레 완화 속도가 기존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미국 경제와 노동시장은 강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강력한 고용 창출이 나타나고 있고 공급도 높아지고 있다. 임금 상승률도 지속 가능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는 등 많은 측면에서 볼 때 상황은 이제 2019년과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밝히면서 현재 노동시장의 위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했습니다. 이에 시장에서 바라보는 6월 금리 인하 확률이 점점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현재 연준이 5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 인하할 확률은 8.4% 기록했습니다.
6월 0.25% 금리 인하 확률은 어제 63%에서 오늘은 74.4%까지 상승할 상태입니다. 금리 인하가 당초 예상대로 될 것으로 기대가 됨에 따라서 기준금리 인하 전망이 강해지면서 낮은 금리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주들이 오늘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오늘은 빅7 종목들이 모두 상승하고 주요 기술주들도 거의 대부분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잘 알려진 천재 무스타파 술레이만을 고용해서 빙, 윈도우 같은 소비자 제품용 AI 분야를 맡도록 했습니다. 술레이만은 구글의 딥마인드를 이끌었고 인공지능 스타트업 인플렉션 AI를 공동 창업한 사람입니다. 이 스타트업의 가치는 최근 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조 3천억 원 정도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를 포함한 투자자들이 인플렉션 AI에 자금을 댔습니다. 딥마인드는 구글이 10년 전 2014년에 인수한 선도적인 인공지능 연구소입니다. 술레이만은 마이크로소프트로 옮김에 따라서 인플렉션 AI를 떠나게 됐습니다. 술레이만은 인플렉션 AI 공동 창업자인 카렌 시모니안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가 결성한 새로운 마이크로소프트 인공지능 조직을 이끌 예정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오늘 0.91% 상승하면서 425.23달러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한동안 주가가 움츠러들었던 애플과 테슬라 오늘 각각 1.5%, 2.5%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서 빅7 종목들 중에서 애플이 현재 마이너스 3.75%, 테슬라는 아주 크게 29.29% 마이너스 두 종목만 하락 중에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오늘 1% 이상 상승하면서 차세대 칩인 블랙웰을 공개한 뒤 이틀 연속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엔비디아는 1.09% 상승한 903.7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어제도 1.07% 상승했었습니다. 이로써 시가총액이 2조 2,590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젠슨왕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 GTC 2024에서 차세대 칩인 블랙웰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블랙웰은 기존의 칩보다 속도는 5배, 전기 소비량은 25배가 주는 등 혁신적인 제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월가의 유력 투자 은행들은 블랙웰로 엔비디아의 AI 전용 칩 시장 장악력이 배가 될 것이라면서 목표가를 잇따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개발자 컨퍼런스 GTC 2024 이 젠슨왕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는 세계 기자단 150여 명 앞에서 고대역폭 메모리 HBM 고대역폭 메모리 사업의 성장성을 설명하던 도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메모리 반도체 생산국입니다. 앞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엄청난 성장 사이클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HBM은 메모리 반도체인 D램을 수직으로 연결해서 데이터 처리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인 것으로 엔비디아의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입니다. 황 CEO는 엔비디아가 성장하는 만큼 한국 회사들의 반도체가 세계 데이터 센터에서 얼마나 많이 들어가게 될지를 생각해보라 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현재 엔비디아의 첨단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HBM 공급 물량은 우리나라의 SK하이닉스가 사실상 독점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지난해부터 미국의 마이크론이 소량을 납품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삼성전자도 최근에 경쟁사들의 8단보다 D램 4개를 더 쌓은 12단 HBM3E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아직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황 CEO는 삼성전자의 HBM에 대해서 아직 사용 전인 것은 사실이라면서 검증 단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로서는 엔비디아의 HBM3E 검증을 통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라고 말합니다. 황 CEO의 발언이 전해진 어제 삼성전자 주가가 오랜만에 크게 올랐죠. 5.63% 오른 76,90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황 CEO는 기자들과의 문답을 통해서 엔비디아의 사업 전략뿐만 아니라 다른 반도체 회사와의 관계, AI 기술에 대한 자신의 생각 등 다양한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그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이 위탁 생산 파운드리에서 반도체를 만들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물론이다 라면서 앞으로 우리가 만들 모든 차량용 반도체는 삼성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5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으로 제조되는 AI 반도체를 삼성에 위탁할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